시간에는 순환 신경망 네트워크의 그 작동 방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새로운 내용을 보기 전에 네트워크 구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. 지금 그 전에 이전에 봤던 그 RNN의 그 단순화된 버전과 그것의 그 소위 익스팬드된, 언롤드된 펼쳐본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즉 입력이 들어가서 히든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히든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똑같습니다. 히든 레이어에서 이제 출력물이 나오겠죠. 자, 그런데 히든 레이어는 다시 그 다음 히든 레이어로 현재의 히든 레이어의 값을 전달합니다. 그것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. 그래서 첫 번째 입력값, 두 번째 입력값, 세 번째 입력값, 각각 시간대마다 다른 입력값이 들어가지만 그때마다 또 추가되는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값은 그 이전 것이 사용된다는 것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 그 네트워크의 구조는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단순화된 구조를 본 건데요. 즉 그 그레이 컬러가 입력이고 그린 컬러가 히든 레이어고요. 그리고 이 오렌지색 그 계열이 지금 출력이라고 보면 입력이 들어가서 히든 레이어에서 여기서는 두 단계까지 한번 본 겁니다. 또 다른 히든 레이어에서 또 출력이 나오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 여기서 또 그 하나의 노드처럼 이렇게 그 박스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.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한 거고요. 우리가 입력값 자체가 어떤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. 보통은 어떤 그 단어를 대별할 수 있는 뭐 벡터일 수도 있고요. 또는 이미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말하자면 그 플래팅한 또 긴 벡터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매번 입력되는 매 타임 스텝마다 입력되는 그 값들은 벡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벡터니까 사실은 이렇게 노드가 많이 있는 그러한 그 소위 입력이 소위 그 주어진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요.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. 그리고 각 층마다 뉴런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히든 레이어조차도 히든 그 스테이트도 값이 하나가 아니라 소위 우리가 히든 레이어에 몇 개의 노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즈는 달라지만 이 그림 그 다이어그램에서는 좀 단순한 그런 경우를 가정하기 위해서 입력 노드의 개수와 똑같은 노드의 개수를 썼죠. 그러면 여기서는 아마 8개의 노드가 그려 있는 것 같은데 입력 노드 8개, 히든 노드 8개. 그렇지만은 단순하게는 그 입력이 바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신경망으로 그 매트릭스로 곱해져서 8개가 계산되는 거니까 하나의 이런 그 박스 형태로 표현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. 출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출력되는 것이 소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닌 다음에는 여러 개의 그런 그 대상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면 그 대상의 개수만큼의 노드를 갖는 그러한 그 출력 그러한 단이 만들어지죠. 여기서는 4개의 그 노드로 구성된 거를 그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놨는데 역시 그것도 하나의 출력 말하자면은 그 요소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입력 하나, 히든 하나, 히든 두 배,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각각의 요 박스는 사실은 많은 노드를 갖는 그것은 디자인하기 달렸는데 그 디자인에 따라서 설계된 노드의 개수만큼의 그런 그 벡터가 거기서 생성되고 전달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모두 간단한 거지만은 사실은 그 각 상자가 알고 보면 레이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, 그 순환 뉴럴 네트워크의 그러한 그 소위 계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보통 우리가 그 입력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그 순 방향으로의 전파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. 즉 입력이 들어가서 히든 레이어를 통과한 후에 출력이 나와야겠죠. 그렇지만은 입력이 매 시간대마다 타임 스텝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매 타임 스텝 때마다 사용될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사용할 뿐이고 계속적인 YT도 출력이 될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사실은 그 단순화된 이 그 소위 네트워크 모양이 모든 계산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. 즉 여기서의 계산하는 데서는 XT에서부터 HT를 계산하는 방법, 그리고 HT에서는
yt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자, 우선 xt에서 ht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. 보통 이거를 그 스테이트 무슨 상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주어진 시간대에서의 그 현재 상태 계산은 그 사실은 이전 상태 ht-1, 여기서 t는 그 순차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입력되는 그거 이전 거를 얘기하는 거죠. t-1이니까 그것과 현재 입력되는 입력 두 개의 결합된 형태의 그 함수입니다. 사실은.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보통 h는 히든의 약자를 쓴 거고요. x는 보통 우리가 입력을 x로 쓰니까 이렇게 쓴 건데, 정확한 수식적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. 사실은 그 xt에다가는 뭐를 곱해서 히든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냐면, 웨이팅 그 매트릭스가 ht 크기, 그러니까 그 소위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웨이팅을 표현할 때 h 크기 by x 크기, 즉 이후에 행의 개수고 요게 열의 개수만큼 되죠. 그래서 w subscript hx 이렇게 쓴 건데, 어쨌든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고요. 주어진 그 x로부터 그 h 값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매트릭스를 얘기하는 겁니다. 즉 w subscript hx가 xt에 곱해지는 거고요. 얘한테 얘가 곱해지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전 ht가 여기서 전달된 게 있을 거 아닙니다. 그것은 ht-1 타임 스텝으로 온 거는 h에서 h로 다시 전달되니까 똑같은 크기의 그 입력과 출력이죠. 그래서 h 크기만큼의 행과 열을 갖는 그런 매트릭스가 곱해질 거고, 물론 이거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웨이팅입니다. 그 결과값이 합해지니까 덧셈이 되겠죠. 그것에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함수를 보통 적용합니다. 이 RNN에서는 주로 이 뭐 탄h라고 보통 많이 우리가 그 짧게 부르기도 하는데요. 그 소위 그 시누소이드 함수죠. 하이퍼 탄젠트.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값은 특징이 -1부터 +1까지의 그 값 레인지를 갖습니다. 제일 작은 값은 -1이고 제일 큰 값이 1이죠. 그러니까 -1부터 1 사이의 값을 주는 그러한 그 ht 값을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각각의 그 곱해지는 사용되는 이 행렬, 가중치 행렬 WHH와 WHX가 있으면은 주어진 X와 H에 곱해져서 그 다음에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액티베이션 함수로 써서 그 결과값을 그 생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주어진 타임 스텝마다 또 YT가 만들어집니다. 그것은 아주 간단하죠. 그 WYH라는 지금 요 그 행렬 모양이 표현되고 있는데, 즉 y 길이만큼의 행과 h 길이만큼의 열로 구성된 사이즈를 갖는 이 웨이팅 매트릭스를 곱하고,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소프트맥스라는 그 액티베이션 맵을 액티베이션 함수를 많이 적용합니다. 소프트맥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한번 설명된 적이 있을 것 같은데, 여러 개의 입력값이 그 출력값 노드값이 있을 때 그 노드값들의 합이 1인, 그래서 그 어느 노드가 그 나타날 확률, 각 노드마다 그 값이 가질 확률을 표현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아까 본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출력의 노드가 4개다. 그러면은 이 4개의 그 노드 값이 합이 1이 되고, 그것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노드가 말하자면은 그 선정되는 그 결과값이 되는 그러한 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함수죠. 그걸 소프트맥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행렬과 그 소위 함수 하나, 소프트맥스도 결국엔 익스포넨셜 함수가 적용된 그냥 함수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함수만 적용하면 출력값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,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행렬은 3개예요. WHX, WHH, WYH, 즉 행렬, 그러니까 가중치 매트릭스고요.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그 액티베이션 맵은 2가지 종류, 즉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소프트맥스 그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죠. 예를 들어서 캐릭터 레벨의 랭귀지 모델을 한번 봅시다. 지금 물론 다양한 지금 모델링이 가능하긴 한데요. 가장 이해가 쉬운 문자 단위의 그러한 그 언어 모델링을 한번 RLN으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.
어떤 거냐면 문제가 있습니다.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거예요. HELL 빈칸. 자, 이 빈칸에 들어올 문자가 무엇일까요?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 그 신경망을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H 다음에 E가 오고 E 다음에 L이 오고 L 다음에 L이 오고 이렇게 네 개가 왔는데 그 다음 뭘까요?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이 나와야 되는 그것을 학습이 가능한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요. 자, 결국엔 여기서는 뭐 아주 단순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문자의 종류가 답을 우리가 사실 알고 있잖아요. HELL 오잖아요. hello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서 우리는 이 답을 낼 수 있는데 HELLO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문자의 개수는 HELO 딱 4개뿐입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문자의 종류를 4개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. 물론 알파벳 26개를 다 써야 됩니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고 이해하기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단순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이렇게 간단한 걸 쓰냐면 원 핫 엔코딩이라는 방법을 한번 보여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. 즉 우리가 H라는 단어 그 문자와 E라는 문자와 L이라는 문자와 O라는 문자를 벡터로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벡터는 그 가능한 모든 그 문자들의 개수만큼을 엘리멘트로 가져야 돼요. 그렇겠죠? 그런 다음에 그 해당하는 문자의 순서 위치에다가 1의 값을 즉 H는 1000이라고 부를 거고요. E는 0100이라고 부를 거고요. 우리가 0010은 L을 0001은 O라고 부를 겁니다. 그러니까 요 H도 벡터고 E도 벡터고 L도 벡터고 결국에는 요건 똑같은 벡터죠. 자, 그런 벡터들이 입력으로 순서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. 즉 여기 오른쪽에 이 그림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순환 그 신경망의 모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즉 H가 들어가야겠죠. 처음에는 그 다음에 E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L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L이 들어가겠죠. 그 순서대로 들어갈 때 그 입력되는 값은 벡터인 겁니다. 바로 이 벡터가 입력되는 겁니다. 1000이 들어가고요. 처음에는요. 그리고 두 번째 입력으로는 0100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0010 똑같은 게 들어간 네 번째도요. 자, 1000이 들어가서 히든 레이어에서는 여기서 숫자 3개가 쓰여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하기를 히든 레이어의 노드를 3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뭐 랜덤한 값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.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. 그런데 이 인풋 레이어에다가 곱해지는 행렬이 즉 WXH 이거를 거꾸로 쓰기도 하죠. 왜냐하면 HX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그 인풋 레이어에서 제가 요 부호를 그림이 완성된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었는데요. 뭐 상관없습니다. 어쨌든 3x4짜리 행렬이 여기 곱해지겠죠. 그러면은 요 행렬 값이 3개가 얻어지고 그 값이 출력되기는 여기는 WHY라는 또 다른 가중치 행렬 매트릭스 이거는 아마 4x3가 곱해지겠죠. 요것의 사이즈가 그럴 테니까 그것이 곱해졌을 때 결과가 4개의 값을 갖는 어떤 그런 그 벡터가 나올 텐데 그 값이 무엇과 같아야 돼요? H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E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만들려는 네트워크의 형태는 그런 겁니다. 훈련시키려는 지금 현재 상황은. 그리고 여기서 히든 스테이트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가려면 3x3 행렬이 있으면 되죠. WHH라는 게 3x3 행렬이 곱해져서 또 3개의 입력값이 노드가 만들어지고 그것과 두 번째의 입력값인 0100이 곱해지고 액티베이션 맵 소위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적용된 게 10, 03, 01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에 또 WHY가 곱해졌을 때 이런 4개의 값이 나와야 되고 그게 L과 같았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즉 여기서도 L이 나오고 여기서는 O가 나오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.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입력값이고요. 뭐가 또 알아요? 출력값을 알고 있죠. ELLO, HELL이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입력이 들어가서 이와 같은 출력이 나오도록 이 WHY와 WXH와 WHH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. 물론 훈련을 시키면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쓸 건데요. 그것을 가능하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그것이 훈련됐을 때는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? H가 들어가면은
물론 그 0100이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더라도 두 번째가 제일 큰 값. 그리고 여기서는 세 번째가 제일 큰 값, 세 번째, 마지막에는 여기 네 번째가 제일 큰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훈련이 되면 이게 훈련이 잘 된 거죠. 그와 같은 형식으로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RNN, 즉 순환 신경망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한마디 더 우리가 이런 그 순환 신경망은 사실은 그 일반화된 형태고요. 그것이 변형된 형태가 너무 많습니다. 즉 우리가 보통 많이 지금까지 RNN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개받기 전에는 소위 그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, 여기서는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아주 평이한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건데,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고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서 히든 스테이트가 계산되고 히든 스테이트, 히든 레이어에서 출력이 계산되는,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걸 원투원이라고 부릅니다. 왜냐하면 입력이 하나, 출력이 하나이기 때문에 원투원이라고 부르고요. 그것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순환 신경망이 아닌 그 이외에 뭐 CNN 무슨 뭐 아니면은 그 다양한 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원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원투매니, 지금 이거는 RNN을 언롤링 펴놓은 겁니다. 원투매니 형태를 갖는, 입력이 하나고 출력이 여러 개, 입력이 여러 개고 출력이 하나인 매니 투 원도 있고요. 입력이 여러 개, 출력도 여러 개인데 매니 투 매니긴 매니인데 시간차를 가지고서 나타나는, 즉 처음부터 그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이후부터의 출력이 나오는 매니 투 매니가 있고요. 처음부터 그 소위 출력이 할당되는 매니 투 매니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. 그 각각이 쓰이는 응용 분야가 달라요. 즉 원투매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캡셔닝이 많이 쓰입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즉 첫 번째 들어오는 벡터는 이미지가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이미지 안에 굉장히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있죠. 그래서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문장을 구성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은 그것들의 순서 관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어떻게 놓여 있는 뭐 그림, 사진이다라는 이런 그 단어들이 순서를 갖고 출력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럴 때는 one to many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네트워크로 우리가 구성해야지만 가능하고요. many to one, 우리가 many to one이 그 sentiment classification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. 즉 문장이 들어가서 그 문장이 의미하는 어떤 그 감정 상태, 예를 들어서 좋다, 나쁘다, 포지티브 앤서냐 아니면 네거티브 앤서냐 한 가지만 결정하는 거죠. 그런데 문장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가 하나, 둘, 셋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그 순차적으로 들어간 마지막에 결과를 다 들어보니까 결과는 좋다는 얘기네, 나쁘다는 얘기네, 이런 판단을 해야죠. 그래서 그 sentiment classification에서는 many to one이라는 형태의 RNN, 그러한 그 소위 아키텍처, 그런 그 설계를 갖게 됩니다.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엔 many to many이긴 한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, 왜냐하면 문장을 일정한 길이만큼 들어보지 않고서는 그 번역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가 알다시피 어순이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언어들을 번역할 때는 앞에 걸 들어봐야지만 소위 제일 먼저 그 주어를 쓰고 싶은데 우리가 나라말로 번역하려면 주어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, 그런 게 있죠. 그러려면은 many to many는 똑같이, 그러니까 입력도 여러 개의 단어, 출력도 여러 개의 단어인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말하면 그 출력이 나오는 형태를 띠는 게 기계 번역기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many to many 중에 뭐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그때마다 말하자면은 그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many to many 그 형태를 갖는 그러한 그 RNN 아키텍처를 필요로 하는 응용 분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다이어그램이니까요.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